애국가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또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점차 국가에 대한 관심은 줄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집중하게 되며 애국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애국심은 과연 필요한 걸까요? 이 컨텐츠는 전문적 지식이 아닌 뇌피셜에 기반했으며 저와 다른 의견 모두를 존중합니다. 애국심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의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는 마음일 수도,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애국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애국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공통적으로 함의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외세에 대항해 싸웠던 장군들이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6.25 참전용사 등의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국민이라면 모름지기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직장에 속한 회사원들은 모두 애사심이 있나요? 또 학교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애교심이 있나요? 집단의 속함이 곧 집단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시민보호나 복지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당연히 국가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등 권리를 위한 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들은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지 정해진 의무 이상으로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애국심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점차 망해가는 등 상황이 변해버린다면 언제든 이익을 위해 국가를 저버릴 수 있겠죠. 과연 이것이 애국심의 근거로서 적절할까요? 애국심이 가진 문제점도 있습니다. 애국심의 지나친 강조로 자국 중심주의에 빠진 나라들을 떠올려봅시다. 물론 자국의 이익과 국민들이 중시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가 간의 인도적 도움이나 협력은 불가해지고 서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걷게 되겠죠. 또한 국가 내적으로도 애국심은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고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을 나라를 위한 일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의 탄압을 애국심으로 정당화한 사례들이 분명 있었죠. 이처럼 애국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고 그 문제점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애국심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애국심을 통해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적인 유대감과 연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해외에서 동포를 만났을 때 왜인지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쉽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던가요? 게다가 애국심이 없었다면 경제위기, 전쟁, 외세의 침략 등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국가 지도층이 부당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항해 투쟁하는 건 역시 애국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기에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애국심은 자국 중심주의, 자유의 침해, 국가의 횡포라는 어두운 면과 사회적 유대, 국가와 국민의 보호, 국민 통합과 투쟁의 구심점이라는 밝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을 무시하고 마냥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것도, 밝은 면을 무시하고 마냥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애국심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